안녕하세요. 스낵코인TV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9일이고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현재 시각 오후 9시 5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비트 시황 브리핑 관련된 내용을 좀 짧게 전달해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 이번 주 돌아오는 한 주, 이번 주 돌아오는 한 주에 미국에서 실제 언급되고 있는 주요 뉴스들 관련해서 간략하게 브리핑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비트 시황 관련된 이야기들을 매일같이 언급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비트의 방향성은 큰 변화 없이 하방 추세에서 힘을 받쳐주고 있지 못한 구간에 들어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방송을 녹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시장 브리핑을 전달해 드리다 보면은 너무 시장 분위기를 부정적으로만 보시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댓글로도 이런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는 없냐. 그런데 현재 구간에서는 제가 보는 이 추세선이나 그리고 기본적인 배열선의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하다라는 의견을 고정적으로 좀 드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역시도 좀 그런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도대체 왜 지금 이 구간이 생각보다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면, 한 가지로 딱 요약해서 지금 구간에서 버티지 못하면 결국엔 바닥은 생각보다 무섭게 빠질 수밖에 없는 구간에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을 좀 이해될 수 있도록, 벌써 한 해가 지나긴 했지만 작년부터 현재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트렌드 라인,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시장을 존재하는 매물대가 움직이는 이 배열선이라고 하죠. 추세선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선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선을 양방향으로도 설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 지금 하얀색 선으로 체크해 놓은 배열선은 실제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 횡보 구간에 대한 선을 딱 그어놓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작년 2021년 1월 기준부터 현재 2022년 1월의 현재 시장 분위기까지를 봤을 때, 도대체 이 배열선에서는 어떤 구간이 노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중요한지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배열선의 위치를 자세히 보시면요, 작년 1월 요 시점, 여기서 상승 트렌드가 저항선을 발생시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었던 6월 장세에서 추세의 벽을 맞고 떨어지는 본격적인 하락 추세의 마무리가 상승으로 전환될 줄 알았던 구간에서 결국에는 매물벽을 맞고 또다시 떨어지는 트렌드 라인이 발생됐고, 그리고 올해 작년 8월에 상승 기점에서 트렌드 라인의 저항선은 또 한 번 발생이 됐었고, 그리고 실제로 2021년 4분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또다시 한번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선들을 노출을 시켰던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월에도 같은 구간에서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추세 라인을 배열선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배열선에서 이렇게 중요한 구간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열의 중요성을 높이는 구간에서는 함부로 매수하는 관점보다는 관망의 포지션을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히 공포에 사라 하는 구간도 이렇게 배열선 위치에서 정중앙, 그러니까 전체 차트 기준에서 항상 중요한 위치에서 반등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항선이 많이 노출됐었던 구간은 실제로 같은 패턴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고점에서 벌써 이렇게 많이 빠진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조금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내용을 이해하시면 첫 번째 구간 그리고 두 번째 구간, 요 두 구간에서 같은 파동성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22년 1월의 장세하고 상당히 비슷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파동을 겪는 구간에서 상승 채널과 하방 채널, 그리고 요 매물대가 존재하고 있는 흐름이 사실은 지난 어느 구간하고 가장 흡사하냐면 5월부터 6월달, 21년 5월부터 6월달에 나왔었던 파동 구간과 상당히 비슷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조금 지금 구간에서 불안정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어떤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그 구간에서 나왔었던 수급의 싸움과 현재 움직이고 있는 거래 빈도량은 눈에 띌 정도로, 그리고 정확하게 이 기준치를 숫자 개념으로 봤을 때는 무려 41%, 거의 50% 정도가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매도가 터지든지 매수량이 붙든지 그런 양방향성으로 봤을 때 지금 매도가 집중되는 현상 구간에서도 조금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수급이 줄어들면서 물량이 털리는 느낌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가 상당 기간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에는 지난 5월부터 7월 동안 이렇게 길게 나왔었던 횡보 후 하락, 횡보 후 하락, 이 패턴이 동일한 수준으로 혹은 조금 더 길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매수 관점에 대한 기본적인 트렌드는 어떤 시그널을 주면서 상승을 주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비트의 방향성 자체가 이렇게 수급 떨어지고 추세가 완만하게 하방으로 눌림이 보일 때는 너무 무리한 매수의 포인트를 두지 마시고요. 분할 매수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정리는 하시되, 가장 중요한 거는 저 역시도 지금은 단기 대응의 단타 대응, 그리고 기본적인 수익 매매 집중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그런 관점에 대해서 이해도를 좀 넓히시고, 최근에 제가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식의 매매 방식, 기본적으로 수익 매매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면요. 이 지난 1년의 전체 파동 기준에서 총 4번의 트렌드 라인에서는 저항선에 맞고 떨어지는 하락 추세가 쉽게 노출이 됐었고,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가장 비슷한 차트 구간과 비교했을 땐 2021년 5월부터 6월 30일까지의 두 달 패턴에 나왔었던 거래 차트,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때 구간과 지금 구간을 비교했을 때 수급의 차이가 하방의 압력을 조금 더 부담스럽게 한다. 여기서 하나 포인트는 거래량이 많은 하락과 거래량이 적은 하락에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급에 대한 치열한 싸움은 누군가는 사기 위해서 흔드는 작업을 지난 5월과 6월에 확인을 했다면, 지금 같은 구간은 그냥 무작정 매수대기에 대한 호가 비율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매도에 집중을 하고 있는 현상이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불안한 거고요. 반대로 두 번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정 기간을 겪었었던 지난 5월, 6월은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활발했었다. 근데 한 가지가 있었죠. 그만큼 패닉셀 물량들이 자주 노출됐었는데, 지금은 패닉셀 물량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덜하지만 가장 중요한 단기 매도세가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추세 라인에서 조금 확대를 해서 거래량이 매수가 아니라 매도 쪽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목격했을 때는 단기에 이 매수량이 잠깐 들어왔을 때 차트가 직각으로 상승이나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림보다는 현실적으로 하방이 한 번 더 열려 있을 가능성을 보고 대응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다음 주 화요일, 이번 주 화요일, 돌아오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미국에서 상당히 중요한 뉴스들 4가지 포인트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1월 11일입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이죠. 제롬 파월 미국 연준의장 연임 청문회가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 코인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미국의 이 제롬 파월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스터디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지금 긴축 정책 관련 언급을 상당히 조금 많이 언론을 통해서 노출을 하고 있고, 더더욱이 중요한 거는 최근에 환급 기준 지수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고 있다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실제로 지금 나라에서 돈을 푼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시장에 있는 돈을 좀 우리가 회수를 해야겠다라는 언급을 되게 거침없이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코인판이나 실제로 주식판이나 이렇게 돈이 돌고 있는 채널에서는 상당히 단기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언급들을 최근에 많이 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의장으로 연임될 분위기는 사실은 좀 높죠. 사실은 80% 이상 연임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 이 인물에 대한 인물론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사람의 청문회에서 의장 연임이 확정이 될 경우에는 시장 압박성은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월 12일 수요일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기억을 해보시면 지난 7월, 작년 7월부터 월별로 실시간 브리핑이 됐었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단기간에 시장에 악재로 반영이 될 수는 있으나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시장은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정상화가 됐었던 거 요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지표 관련된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 아마 시장에 조금은 압박을 줄 가능성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1월 13일 목요일 날은 두 가지 공표 발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 그리고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계획안 발표. 그러니까 시장에서 양방향성에 대한 실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작년 1분기, 그러니까 2021년 2월 달부터 실제로 미국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는 있지만 국민들 대상으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월별로 2021년 2월부터 현재까지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그 정도의 비슷한 정도의 퍼센테이지가 계속 늘어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계획안 발표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시장에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 내수 시장에 대한 불안정성이 미국 내에서도 지금 상당히 팽배하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이건 역시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과 좀 비슷한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첫 번째 1월 11일 화요일 날 연준 의장 연임에서 제롬 파월이란 인물을 우리가 좀 스터디할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제롬 파월이 지금 이 생산자 물가지수와 본인들이 지금 현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목표 자체를 좀 공동 채널의 방향성이라고 계속 언급을 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실제로 지금 돈이 시장에 너무 의미 없이 풀려 있다 보니까 생산자들을 내 물가지수에 대한 지수 변동도 상향하고, 그리고 주갑 실험 그날 같이 발표하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우리가 최대한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을 좀 옥죄겠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지금 다음 주 죄송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돌아오는 이 한 주에 미국에서 나오는 주된 뉴스들이 코인 시장에 단기간에는 조금 부담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오픈되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어떤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차트의 흐름이나 그리고 외부에서 나오는 압박성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시장을 경험하실 때 대번에 좀 나올 수 있는 일반 흐름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전달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코인 관련된 뉴스나 그리고 돈이 흐르는 이런 투자 관점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영상에서 간단하게라도 언급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